태식 씨, 어디 있어요? 왜 나를 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대답은 없었고 문틈에 꽂힌 편지만이 떨어졌어요. 용서해요. 진실을 감출 수 없어 떠납니다. 단 두 줄의 편지를 읽은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신부는 한순간에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함을 안겨줄 거라 믿으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가을 오후 서울 시내 한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에서는 65세의 은주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20살 처녀처럼 설레고 있었거든요. 손끝으로 드레스의 레이스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은주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이 흘렸어요. 그동안 은주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차를 끓여 마시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외롭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왔어요. 그런데 작년 봄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태식이 은주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태식은 70세의 사업가였어요. 키가 크고 든든한 체격에 말투도 참 다정했죠. 흰머리가 성성하지만 여전히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주야,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아? 동창회가 끝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태식이 건넨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은주의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알아봐 주더라고요. 외롭긴 하죠. 하지만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은주가 쓸쓸하게 웃자 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죠. 태식은 은주에게 늘 정성스러웠어요. 계절마다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 데려가곤 했습니다. 춥다 싶으면 목도리를 챙겨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었죠. 나이 들어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네요. 은주가 고마워하면 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태식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깊고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 태식이 프로포즈했을 때 은주는 정말 놀랐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반짝이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은주야,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태식을 보며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늦은 나이에 재혼이라니. 딸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혼자 늙어가기만 하겠니? 엄마도 행복하고 싶단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태식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혼식 날입니다. 예식장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긴장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부케를 단정히 들었어요. 신부 대기실 문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식순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있으니까 든든했죠. 곧 재단에서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문을 살짝 열고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예식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웨딩 플래너의 안내를 받으며 예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곧 태식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예식장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잠깐만요. 웨딩 플래너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이어폰에 대고 작은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나요? 은주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얼굴에 드러난 걱정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아, 아닙니다. 신랑분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서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더욱 커져갔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신랑 측 자리는 듬성듬성 비어 있었거든요. 더욱이 재단 앞 신랑이 서야 할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빨간 카펫 위를 걸으며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예정된 입장 시간을 이미 10분이나 넘겼거든요. 태식은 평소에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늦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길이 막혔나? 교통사고는 아니겠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랑이 어디 있는 거야? 아직 안 왔나?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위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축복받아야 할 순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머, 은주야. 신랑은 어디 있니? 고등학교 동창인 영희가 다가와 물어봤어요. 아마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곧 올 거예요. 은주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은주 자신도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태식은 내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이 더 흘러도 태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이미 30분이나 넘겼어요. 하객들의 술렁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분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분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예식장의 분위기가 축제에서 걱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랑분께 연락해 보셨나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태식의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태식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어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안내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 4번을 걸어봐도 똑같은 안내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식은 늘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전화만 오면 바로 받곤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중요한 전화예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신부님, 혹시 신랑분의 다른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은주는 태식의 회사 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라 회사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동응답기만 나왔습니다. 태식 씨의 친구분 연락처는 모르시나요? 웨딩 플래너가 다시 물어봤어요. 은주는 정호라는 태식의 오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연락처는 따로 받아두지 않았거든요. 태식이 항상 연결해주곤 했으니까요. 이럴 때 그 연락처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 걱정스러운 표정들, 심지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신랑이 도망친 건 아니겠지? 이 나이에 재혼하더니 이런 일이. 그런 말들이 은주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은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재단을 바라보니 갑자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값비싼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딸이 달려와 은주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대기실로 가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서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 오래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혹시 태식이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결혼을 후회하게 된 걸까요?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온갖 의심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예식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힘내. 분명 무슨 오해일 거야.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줘. 친구들과 가족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은주는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옷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에 겨워 웃고 있던 얼굴이 지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엄마,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태식 씨가 올지도 모르잖아. 혹시라도 태식이 나타나면 바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태식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태식 씨 집으로 가볼게. 딸이 말렸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태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택시에 앉아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식을 만나는 게 급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백미러로 자꾸 쳐다봤어요.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은주가 재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오늘따라 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도 유독 길게 느껴졌고 모든 게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조급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드디어 태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곳이 오늘은 왠지 차갑게 보였어요. 은주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태식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식 씨, 저예요. 은주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식 씨, 왜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태식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평소 태식이 주차하던 자리에는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회색 승용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여행이라도 간 건 아닐까요? 다시 태식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태식 씨, 어디 있어요? 왜 나를 버린 거예요?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집 사람들이 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거기 사시는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부터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댁은 왜 이런 차림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를 보며 아주머니가 당황해했어요. 은주는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서 평소 태식이 알려준 번호를 눌러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만 계속 울렸어요. 그때 발밑에 뭔가 흰 종이가 보였습니다. 문틈에 끼워져 있던 편지였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은주에게라고 태식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뜯어보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안에는 태식의 손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용서해요. 진실을 감출 수 없어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단 2줄뿐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실을 감출 수 없어서 은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태식이 숨기고 있던 게 있었던 건가요?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편지를 꽉 쥐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퍼져나갔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식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은주는 텅 빈 복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태식이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고개를 들었지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복도에 앉아있는 은주를 보고 깜짝 놀라며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용서해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태식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요? 그리고 왜 결혼식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떠난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태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문자라도 보내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식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태식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그 짧은 글귀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어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은주는 태식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태식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함께 지낸 몇 달 동안 현재의 이야기만 나눴지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식도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태식의 오랜 친구 정호였습니다. 태식이 가끔 이야기했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정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연락처는 모르겠더라고요. 은주는 동창회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작년 봄 동창회에서 태식을 만났으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정호도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동창회 회장인 순자가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호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은주가 부탁하자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야, 태식이가 정말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은주와 태식의 결혼 소식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모두들 늦은 나이에 로맨스라며 부러워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호의 집 주소를 알아낸 은주는 바로 찾아갔습니다. 정호는 태식과 비슷한 나이에 점잖은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은주 씨시군요. 태식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호는 은주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 씨, 태식 씨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은주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실 태식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작별 인사요? 왜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한테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지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정호의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태식이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거든요. 그런데 은주 씨와 만나면서 그 빚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식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와 결혼하려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반일 뿐이에요. 태식이가 은주 씨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제발 다 말해주세요. 은주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진짜 이유는 은주 씨와의 인연이 피할 수 없는 과거와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남편분 성함이 김준호 씨 맞죠?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네, 맞는데요. 그걸 왜?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태식과 돌아가신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식이와 준호 씨는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했었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태식이가 준호 씨를 배신했거든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신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태식이가 빼돌렸어요. 그 바람에 준호 씨가 큰 빚을 지게 됐고, 그럼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태식이 자신의 첫 남편을 배신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가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지신 것도 그 일 때문이었어요. 태식이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은주 씨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속죄하려고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은주 씨를 속이고 결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식이 자신을 사랑한 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남편을 배신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식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은주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만 멀리 떠날 거라고 했어요. 은주 씨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면서. 은주는 정우의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요? 태식의 다정한 미소도 따뜻한 말들도 모두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태식이 돌아가신 남편 준호를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아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은주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준호의 유품들을 꺼내봤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파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준호가 사업을 했던 시절의 자료들도 있었어요. 혹시 그 안에 태식에 대한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은주의 눈에 띄었어요. 준호가 동업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식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태식이와 함께 마이너스 1995년이라고 준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은주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준호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우가 한 말들도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은주는 준호의 오래된 친구 경수를 찾아갔습니다. 경수는 준호와 대학 동창으로 사업을 할 때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경수 오빠, 우리 준호가 사업 실패했을 때 일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수는 은주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일을?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인데. 하지만 은주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태식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왜 아는데? 설마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경수의 반응을 보니 태식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은주가 태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자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다고? 경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주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준호를 어떻게 망쳤는지 아니? 경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준호와 태식은 건설업을 함께 했어.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갔지. 준호는 태식을 형처럼 믿고 따랐어. 그런데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는데 태식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자기 개인 빚을 갚으려고 말이지. 그 바람에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준호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됐어. 경수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어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그 충격으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준호는 그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지.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군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몸이 안 좋아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태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경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후로 잠수 탔어. 연락도 안 되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지. 준호는 죽을 때까지 그 배신감을 안고 살았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라고 자책하면서 말이야. 은주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지만 진실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태식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소문으로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그럼 지금 태식이 가진 재산도. 은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태식의 재산이 준호에게서 빼돌린 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경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과는 연락을 끊어. 준호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야.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경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태식이 보여준 다정함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준호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뭐였던 거지? 은주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어줄 수단이었을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식이 결혼식 당일 사라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은주는 태식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용서해요. 진실을 감출 수 없어 떠납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떠났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은주는 태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만으로는 이 일을 끝낼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정호에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 태식의 회사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은주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태식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립탐정이 태식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강원도 속초 근처 바닷가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탐정이 건넨 주소를 보며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태식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은주는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엄마, 굳이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딸이 걱정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끝내려면 제대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기차를 타고 속초까지 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은주는 생각에 잠겼어요. 태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속초에 도착해서 탐정이 알려준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낡은 여관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 깔끔한 곳을 좋아했던 태식이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의외였어요. 여관 주인에게 태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한 달째 계시는데 거의 방에서만 계세요. 술만 드시고. 주인의 말을 듣고 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태식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식이 있다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태식 씨, 저예요. 은주예요.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술병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 씨,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나타난 태식의 모습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주 씨, 어떻게 여기를? 태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의 근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빈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도 보였어요. 태식이 얼마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았어요. 왜 그랬어요, 태식 씨? 은주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식에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와 사업하다가 배신한 것도, 그 때문에 준호가 힘들어한 것도 다 알았어요. 태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준호 씨를 배신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에요. 그걸 알면서 왜 내게 접근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태식은 흐린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주 씨를 찾아갔고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은주 씨의 따뜻함, 순수함, 모든 게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요? 은주가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왜 결혼식에서 도망친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준호 씨 꿈을 꿨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은주 씨를 사랑해도 준호 씨를 배신한 죄인이라는 거요. 그런 제가 은주 씨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 죄를 나에게도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도망치고 나는 뭐였던 거예요? 태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은주 씨. 정말 죄송해요. 태식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남편을 망친 죄인이니까.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 울렸습니다. 은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까지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태식과 함께 여관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어요. 태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식 씨, 그때 왜 준호를 배신했어요? 은주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개인적인 빚이 너무 많아서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준호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태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군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은주 씨를 알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어요. 은주는 태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술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을 미워하려 했지만 나도 두 번째 인생을 원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잖아요. 태식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면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예요.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모습이 인생 같았습니다. 태식 씨, 그럼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생각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마음이 넓었거든요. 물론 배신당했을 때는 많이 힘들어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했을 거예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저지른 일은 변하지 않아요. 은주는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지울 순 없죠. 하지만 남은 날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자책하며 산다고 해서 준호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책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속죄 아닐까요? 태식은 은주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와 함께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감추고 도망치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같이 치유해 나간다고요?
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 씨가 저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와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이가 많아요. 남은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준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러 가요. 준호 씨에게요? 태식이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덤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세요. 태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이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은주는 태식의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술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몸 관리부터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장 끊겠어요. 밖에서 새벽 바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소리였어요. 마치 삶의 흐름 같았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거였어요. 태식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함께 치유해 나가면서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은주 씨.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주와 태식에게도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돌아온 후 은주와 태식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태식은 약속대로 술을 끊었고 매일 운동을 하며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은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준호의 무덤에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덤 앞에서 사과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배신했고 그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걸 안다. 용서해달라.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도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태식 씨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화내지 말아요. 이 사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 서로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데이트를 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태식은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은주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아세요? 어느 날 태식이 물어봤어요. 젊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거였죠. 어리석었어요. 태식의 고백을 들으며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은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가 죽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런 날들이 너무 길었어요. 태식은 은주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관계였어요. 봄이 되었을 때 태식이 다시 프로포즈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준호의 무덤 앞에서였어요. 은주 씨, 이번에는 준호 씨 앞에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준호야, 은주와 결혼해도 괜찮겠니?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진실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마을의 예배당을 택했습니다.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예배당에서 서약할 때 은주는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뎌내요.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번엔 끝까지 은주 씨 곁에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주와 태식은 신혼여행 대신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자신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요. 새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태식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태식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자. 은주는 두 손으로 태식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꿈, 하고 싶은 일들,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깊고 따뜻한 애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은주와 태식은 준호의 무덤에 다시 찾아갔어요. 준호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은주가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준호야, 은주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준호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희망을 품으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태식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나도 은주야. 이번 생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렇게 은주와 태식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용서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